발간해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활동가입니다. 시간의 압박 때문에 저희가 충분한 시간 못 드리지만 10분 정도를 해서 좀 토론을 시작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소개한 순서대로 하실까요? 김천식 차관부터 먼저 하실까요? 네. 예, 김천식입니다. 이렇게 박관영 국회의장님을 거론해서 여러분이 열기를 가지고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참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아까 제가 뒤에서 듣다 보니까 잘 안 들리던데 지금 뒤에 들리십니까? 네. 예. 그리고 주최 측이 이렇게 좋은 행사, 큰 행사를 마련하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특히 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세 분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토론하는 것은 사실은 뭐 시국 토론의 발표라기보다는 정책을 했던 사람으로서 정책적 관점에서 북한 문제를 좀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고 통일을 하려면은 북한이 변해야 하는데 그게 안 돼서 좀 아쉽습니다. 저는 한 30여 년 동안 북한을 보면서 북한 문제를 볼 때 본질적인 문제하고 부차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핵 문제가 핵심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직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이제 이 문제가 제기돼 가지고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악화되어 왔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가 해체되지 않으면 북한의 변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어떤 제안도 성과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뭐 현실을 봐하지 않습니까? 노무현 정부 시기에 동북아 시대의 구상, 또 박근혜 정부 때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라든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또는 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다 안 됐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지도라든지 신한반도 체제도 핵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접근도 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북한 문제는 사실은 뭐 앞에 지적하셨다시피 수령 영도 체제 그리고 세습제, 폐쇄사회, 핵 문제 이런 것들이 착종돼 가지고 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부터 우리가 접근해야 되느냐 그런 데 대해서는 지금 오늘 또 논의가 있고 많은 전문가들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단연코 어렵지만은 핵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 주장은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는 미북 관계 개선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시작하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미북 관계가 핵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4월 11일 전후에서 당 중앙위원회 그리고 최고인민위원회, 정치국회의 이런 회의를 개최해서 메시지를 발신했는데 그 메시지는 자력갱생입니다. 자력갱생을 통해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다든지 또는 자력갱생을 잘해서 적대 세력에게 타격을 주자든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뭐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은 자력갱생과 자급자족 등 자립적 경제체제라고 하는 것이 현대 경제에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아무리 국토가 크고 자원이 풍부하고 인구가 많아도 자력갱생을 정책으로 채택한 나라는 없습니다. 모든 나라가 국제협력을 통해서 번영을 추구하고 국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특히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 모든 나라들은 국경을 낮추고 또 개방해서 적극적인 대외협력을 추진합니다. 사실은 북한도 대외협력을 하고자 합니다만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본질적으로 북한이 국제체제에서 이탈하는 데서 생긴 문제입니다. 직접적으로는 NPT에 탈퇴해서 핵 문제를 개발하고 또 크게 봐서는 탈냉전 이후에 새롭게 형성된 미국 주도의 국제
협력체제에 동참하지 못함으로써 생긴 것입니다. 사실은 북한도 탈냉전 초기에 비핵화 또 미국 관계 정상화를 고려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여기 좀 박관영 의장님 계시지만 그때 비서실장 하셨습니다. 그때 북한이 그 두 가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상당히 좀 우왕좌왕하면서 했는데 김일성이 죽고 나서 핵개발로 매진을 했습니다. 국제체제에서 그래서 탈락하고 외교적 고립과 안보적 위기 그리고 주민들이 아사하는 경제난을 겪는 등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지금 국제협력체제를 이끌어가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국제체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북한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냉전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한 때부터 미국과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1988년 12월 처음으로 이제 외교관 접촉이 있었는데 그때 제기된 게 관계 개선과 핵 개발 의혹 해소였습니다. 그때 미국의 요구를 받아서 91년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체결했고 또 이게 잘 안 돼서 94년 제네바 기본 합의를 체결했고 그것도 잘 안 돼서 2005년도 9.19 공동성명을 체결했습니다. 그게 전부 북한 입장으로서는 미국과 관계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핵 개발을 멈추지 않음으로써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이제 6.12 싱가포르 회담에서도 그 합의서 1항이 새로운 미국 관계 설정입니다. 그렇게 미국 관계 수립을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2월 28일 하노이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함으로써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북한이 자력 경쟁을 강조하고 있지만은 핵 의지를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그걸 이제 좀 강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고 자력 경쟁으로 버티는 것으로 경제를 발전시킬 수는 없을 겁니다. 핵도 보유하고 경제도 발전시킬 길은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에게는 재앙입니다. 북한이 진정으로 경제를 발전시켜 인민생활의 개선을 원한다면 핵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게 당연한 얘기지만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강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안보를 보장받고 또 국제사회에 개방해서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미국 관계 정상화와 핵 폐기의 상호 보완을 하는 방안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관계의 정상화 그리고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관건적인 요소가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번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4가지를 요구했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핵무기와 핵물질을 미국으로 넘겨라. 둘째는 전체 관련 시설을 완전히 해체해라. 셋째, 모든 핵 관련 활동과 새로운 건설을 중지해라. 네 번째는 모든 핵개발 계획을 포괄적으로 신고하고 미국과 국제사탈단의 완전한 접근을 허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북한의 비핵화는 달성될 겁니다. 이걸 누구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아주 명확하고 객관적인 명제입니다. 북한이 만든 핵무기와 핵물질이 하나라도 북한에 남아있다면 그것은 북한이 비핵화를 했다고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런 게 검증이 안 된 상태로 자기들이 했다고 해도 그건 믿을 수 없는 비핵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미국이 요구한 이 사항들은 1991년 12월 31일 남북한이 체결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서 북한이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때는 한반도 비핵화 거기에서 핵무기를 일체 갖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북한은 북한입니다. 북한도 핵무기를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치 사용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은 사용권입니다. 모두 지금 입안해가지고 핵무기를
개발했습니다. 또 핵물질도 원천적으로 보유할 수 없도록 핵 재처리 시설과 또 우라늄 농축 시설을 갖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북한이 진정으로 비핵화를 결단했다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나 그와 똑같은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남한은 한치도 벗어남이 없이 비핵화 공동선언을 전부 이행했습니다. 저는 미국의 요구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서 김정은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의 의지가 분명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미국의 요구에 동의하고 대신에 미국에게 관계 정상화를 요구해서 그걸 조기에 실현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은 자꾸 단계적 접근을 얘기하면서 모호하게 상황을 끌고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스스로 이제 핵 보유국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 비핵화 회담은 없다고 또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고 핵군축 회담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 핵폐기를 요구하는 이번 그 하노이 정상회담의 요구를 두고서 그것은 북한의 국가 이익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일이라고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을 볼 때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생각이 없고 또 회담을 하면은 핵군축 회담을 하자는 걸로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핵군축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핵화를 해야 되겠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접근법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습니다. 비핵화가 먼저냐, 신뢰 구축이 먼저냐. 그런데 둘 다 안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둘 다 같이 하자. 비핵화도 하고, 그러니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미국 간의 완전한 관계 정상화를 동시에 같이 하자. 제안이 있습니다. 지금 글로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이 지금 40분이 더 오버됐습니다. 그래서 토론하신 분들을 그 기증한 시간을 5분 내로 넘지 않도록 우리 김창환님께서 좀 통지를 해주시고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 각각 기증하는데 그 사람들 가지고 가면 뭐냐 이 말이야.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해서 여기 플로를 그 많은 질문을 통해서 이 각각 기증한 온 사람들 확실하게 예. 그걸 해주시겠지요? 알겠습니다. 뭐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이건 뭐 2중 3중 토론은 언제나 해서 딱 발표를 해야 되고 5분 내 3분 내 2분 자, 1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그래 북한의 비핵화도 이렇게 일괄 타결을 하고 비핵화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신뢰성 있는 사찰 검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은 북한을 비핵화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나라들입니다. 만약에 북한의 비핵화를 시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동북아시아에서 NPT 체제가 깨지는 거라고 자기들이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짧게 끝내겠습니다. 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태영호 선생님께 김정은 정권이 핵 포기를 절대 안 할 거냐 아니면은 어떤 심각한 조건이 형성이 되면은 핵을 포기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좀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지금 손 원장님 시장화와 그러니까 시장화와 경제 발전을 통해서 북한의 민주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이제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중국을 보면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경제 발전이 돼도 시장화가 돼도 정치의 민주화는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경제 발전이 돼서 민주화가 되는 것은 한국인데 그게 세계사적으로 좀 외적인 경우거든요. 그래서 경제 발전을 통해서 북한이 민주화가 되기 위해서는 무슨 특별한 다른 변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좀 생각해 보셨는지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